안녕하세요. 김효수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조식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두 편을 찍어봤더니 잠깐 리뷰를 해봤더니 말이 조금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부연 설명이 많고 말이 느려지면 좀 지루해하시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내용 위주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조식 구성의 개념은요, 개조식 문장 위주로 구성한 연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외장, 내장 붙이고, 예를 들면 마무리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는데, 글을 쓸 때는 그냥 쓰려고 한단 말이죠. 글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골조를 세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문 작성 중에 보면 참고 문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조식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참고문헌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는 거고, 개조식 구성을 안 하게 되면 글이 전반적으로 맴맴맴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조식 구성을 통해서 글이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준 다음에 인용을 해서 조금 세련되게 다듬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조식은 한 두 페이지에서 다섯 페이지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지든 학위 논문이든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조식 구성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목적,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설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개조식을 구성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개조식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순서를 보면, 자, 개조식 구성 전에 충분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연구 목적,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가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가설을 한 다음에는 뭐냐면 서론을 쓰는 게 아니라 연구 방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 연구 되겠다, 안 되겠다, 선행연구 충분히 있다,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선행연구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상 결과, 예상 결론.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기 힘들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 수는 있는데 아,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 결과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뭔가 만들어서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서론을 쓰는 거죠. 자,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요거 예상 결과, 예상 결론을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구성해갖고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 연구를 하는 결과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글을 쓸 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개조식에서 그거를 걸러내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구성이 되긴 하는데 막상 쓸 말이 있다.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프로포저를 작성할 때는요, 배주식 구성에서 작성해 놓은 예상 결과나 결론 등에서 뭐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의 기대 효과를 변환해서 제출하면 뭐 될 것 같고요. 뭐, 개조식 구성에서 서러운 부분은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뭐 그런 부분은 그냥 크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쓸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골격만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연- 학술 연구와 학위 논문과 학술지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파트별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뒤에 나올 연구 순서대로 하는 거에서, 사실 개조식 구성을 위해서, 연구 순서대로 주제 선정하고 연구 가능성 판단하고 선행 연구 검토하는 단계를
미리 넣어놨어요. 예, 요거를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캐주식구성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뒤에 이제 연구 순서대로 예,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면 자, 주제를 선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평소 그래서 제가 항상 연구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고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주제 선정. 내가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개념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거의 모든 연구는 실증 연구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증 연구를 할 줄 아는 분들은 다른 이론 연구나 예를 들면 리뷰나 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정 연구 이런 것들도 뭐 물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질적 연구나 문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증 연구는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증 연구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변사 관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모형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기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간략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주제 선정하는 팁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내로우 다운 하는 거죠. 너무 뭐, 예를 들면, 특정 현상에 대해서 대책 방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요즘 뭐, 예를 들면, 정치 혐오 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적절치는 않죠. 예.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 뭐 세대 간에 느끼는 예를 들면 정치 혐오의 차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연구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주제 정할 때는 내 연구도 예를 들면 내가 평소 갖고 있던 연구 주제나 문제점 등을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 결론 부분 이런 데 보면 후속 연구에 대한 제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고 얼른 내가 먼저 예를 들면 왜냐면 그 사람도 예를 들면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른 내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릿속에서 일단 하는 겁니다. 아직 선행연구 검토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으로 나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가능성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연구 대상을 모집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은 예를 들면 충분한가? 예를 들면 동의를 구할 수 있나? 아이들 예를 들면 유아나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 부모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나는 초등학교 교사도 아니 유아교사, 뭐 유치원 교사도 아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비용이 상당히 든다? 힘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나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뭐 예를 들면 범위를 벗어나네. 예를 들면 시계열 분석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런 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 1차적으로. 자,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선행연구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변수들을 척도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변수들, 나는 이 변수가 이 변수에 대해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로 있는 상관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변수 간 관계의 강도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이론적 판단 및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참고문헌 있나? 관련 이론이 있나? 그 다음에 유사 연구 너무 흔한 거 아닌가? 남들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는 거 아닌가? 내 전공과 부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량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계량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강도 상관으로 본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0.3 이상을 예, 추천을 합니다. 변수간 상관이 0.3 이상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에서는 그래도 꽤 큰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한 측정할 사용할 척도가 존재하는지 그 척도들은 괜찮은 척도인지 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문항구성은 5개에서 10개가 적절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지도 교수님의 성향, 그 다음에 나의 성향은 이미 뭐 판단했죠. 근데 지도 교수님의 성향과 부합하는지 보고 연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전부나 대부분을 충족하면 연구를 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개조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연구목적 연구 문제는 이미 구성되어 있죠. 그거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연구 방법을 써야 돼요.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과 측정도구, 연구 절차, 분석 방법 요 정도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전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아, 내가 이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예상 결과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상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너무 뻔한 건 아닌가? 뭔가 색다른 거 없나? 예를 들면 남녀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 세대 간 차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변수들 간의 예를 들면 관계를 봐서 그 변수들 간의 예를 들면 고유한 뭔가 예를 들면 의미를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서론을 예를 들면 써주는 겁니다. 서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면 형식이 있어요. 예, 서론을 써주는 이유는 연구는 연구 방법,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는 매우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주제를 선정했는데 내가 주제 선정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지만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까 가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변수들 간의 관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justification이지. 예, 나의 변명이에요. 네, 그래서 나 그냥 내가 관심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내 연구가 예를 들면 괜찮은 연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 서론에서 예를 들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서론 부분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배경을 분리해서 구성하는 게 좋죠.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굳이 예를 들면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는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면 그런 그 목차 위주로 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자, 대리식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연구 목적과 연구 가설 설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는 주제 설정하고 연구 가능성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돼 있겠죠.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예상 결과, 예상 결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서론을 구성해주면 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아니, 너무 뻔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서론 안 하고 다른, 예를 들면, 연구를 구성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제 머리에서 그냥, 일부러 뭐 수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쭉 한번 그냥 생각나는 거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허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때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맞고 사는 애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더라. 그리고 애들하고 많이 싸우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남자애들, 여자애들보다 주먹으로 투닥투닥하는 싸움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개념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용어로 정리하는 거죠. 집에서 얻어맞는다. 아동학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 학교 적응이겠죠? 자꾸 싸우고, 예를 들면 한다. 공격성.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훔치고 한다. 비행이겠죠. 남자애들, 여자애들 간에 다르더라. 성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자, 지금 여기 보면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지금 물음표 돼 있는 거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래 한글을 제가 이쪽으로 MS 워드로 넘기면서 MS 워드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넘기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아래 한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MS 워드로 옮기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쳐서 학교적으로. 학교적이 먼저인가? 비행이 먼저인가? 비행이 먼저인가? 학교적이 먼저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러면, 연구가 내가 하는 거는 베르넨 캐니, 1, 2, 3, 변수 세 개짜리인데, 네 개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럼 세 개를 한번 줄여볼까? 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구성을 할 수도 있죠. 학교정이 먼저인가, 비행이 먼저인가, 그런 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테고, 나중에,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쓰는 거예요. 일단은 쓰는 거고. 자, 변수 관광이 항상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설정하는 거고, 인과관계의 세 가지 요인은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죠. 인과관계는 세 가지가 성립해야 되는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에, 어,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설명 가능성,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설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설명 가능성의 배제 세 가지, 관련성, 시간적 선행성, 다른 설명 가능성의 배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면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했으면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거죠. 자, 영의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개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적응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더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집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얻어맞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적응이 안 되면 아이가 삐뚤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연구 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간 사이도 불허하고 싶어. 그랬을 때 연구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적응에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아동학대 학종 비행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써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연구 문제. 그러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학교적 비행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성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설정했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학교적인 매개하는가? 매개 관계에 대해서 베르넨 케인 스타일의 1, 2, 3. 예를 들면, 1, 2, 3단계, 예를 들면 설정을 해준 거고요. 요즘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왜냐면 헤이즈의 방법론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가설. 보다 바람직합니다. 연구 가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설 1. 아동학대 학교적 비행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이 항상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뭐 남자가, 예를 들면, 물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학교동학대 학교적 아동학대 학교적 비행에서, 뭐, 예를 들면, 남아들이, 뭐, 여아들에 비해서 높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연구 가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설 2, 아동학대는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 연구 가설이라는 건 방향성 있는 진술문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입증된 거를 통해서 방향성 있는 진술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이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맞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설 3은 아동학대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학교 적응은 아동학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1, 2, 3를, 1, 2, 3하고 요거를 그냥 가설의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설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연구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회과학이나 뭐 사회복지나 뭐 유아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구 문제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경영학이나 뭐 다른 쪽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설을 더 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 분야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된다.
연구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연구원에서 판단을 해서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뭐 소유 시간, 뭐 동의, 비용, 뭐 예를 들면 보니까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나 초등학교 교사인데 할 수 있겠죠. 뭐 친구도 많고 예를 들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 뭐한테 뭐 동의를 구할 수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도 있고 친구네 학교하고 이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다 뭐 교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거죠. 예. 자, 원래는 뭐 연구 가서 다른 부분 뭐 말씀드린 대로 연구 방법, 뭐 예상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연구 방법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 방법하고 연구 결과, 예상 결과 이 부분을 먼저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헷갈리시지 말라고 여기서는 그냥 대조시 서론 그냥 바로 갑니다. 자, 서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걸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이 연구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뭡니까? 비행이에요. 종속 변수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에 대해서, 비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아동 청소년의 비행 위험성이고, 초등학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대상이 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비행이, 진짜 중요하다. 나 이거 설명을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를 끌어들이는 거죠. 예, 뭐,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독립변수를 끌어들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아동학대는 뭐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예를 들면 입증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아동학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화제를 전환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끌어들이는 표현, 그런 표현이 사실은 많은 연구를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서 얘기를 하죠. 아동학대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와 비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적응. 그 다음 학교 적응도 도입을 하는 거죠. 학교 적응도 처음에는 뭐예요? 비행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해주고, 근데 얘는 뭐예요? 학교 적응은 또한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 드디어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요소는 다 나왔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는 거죠. 선행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봤더니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연구는 없더라. 뭐 있더라도 예를 들면 오래된 연구더라. 뭐 예를 들면 안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한 연구더라. 뭐 미국에서 한 연구더라. 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선행 연구 검토를 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야 되는데 없더라. 그래서 내 연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러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나 연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개주식을 한다는 거는요, 요거를 좀 더 풀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든 겁니다. 누구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주식을 구성하면, 예를 들면, 이 문장들을 선행연구에서 가져와서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도 한번 줘보고,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 교수님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교수님들하고 조율해서 하시면 되고요. 종속변수, 비행, 비행의 중요성, 비행의 정의, 비행과 범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비행과 다른 중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놓고, 네, 독립변수를 끌어들이는 거죠. 자, 아동학대의 중요성, 성장기 아동학대의 중요성, 뭐,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짤막하게 아동학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뭐,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요거는 빼야겠다. 이거 조절 효과적인 건데,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 적응의 개념에 대해, 학교 적응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학교 적응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학교 적응과 비행과의 관계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정의에 하는지 확인하면 그 목적이 있고 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해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 여기 연구 가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형식이 있는데요. 자, 각 개념에 대해서, 각 개념과,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와야 될 거는 종속 변수가 먼저 와야 되겠죠? 비행. 비행의 보통 크게 세 가지는 뭐냐면, 정의, 요인 구조, 현행 연구 검토.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정의가 오겠죠. 여러 가지 유형의 정의가 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한 예를 들면 연대기적으로 이제 뭐 누구는 연재 얘기하고 누구는 뭐 연재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오겠죠. 사실은 정의와 그 다음에 요인 구조 요것들이 사실은 같이 다니긴 하죠. 그래서 요렇게는 어떻게 보면 같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의와 요인 구조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성별 차이라든가 뭐 비행추이 같은 거는 미리 얘기해주고 성별 차이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성별 차이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이런 내용이 와야 된다라는 거. 최소한 내가 와야 되는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거 빠지면, 나 성별 차이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정의, 그 다음에 요인구조, 선행연구, 학교정도 보면 정의, 요인구조, 선행연구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야 될 것들은 그것들이다. 나머지들은 각각의 개념에 따라서 넣고 빼고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변수들 간의 관계를 봅니다. 아동학대와 비행,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동학대와 비행, 아동학대와 학교적응, 그 다음 학교적응과 비행. 그래서 올 수 있는 쌍이 세 개죠. 그래서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쌍이 세 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배경도 물론 항상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뭐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과, 그 다음에 학술지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또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분석 방법 네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초등 고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초등 저학년 애들이 뭐 대대로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나 예를 들면 뭐 그림 치료나 예를 들면 음악 치료나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물론 뭐 유치원 아이들, 뭐 이런 유아들, 영유아들은 뭐 일단 글로 이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예를 들어 설문조사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초등 고학년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비로소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걔들 했다가 답이 애들이 일단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을 하는 거고 이런 대충 이제 구성을 해놓는 거죠. 남녀 간의 차이를 보기로 했으니까 되도록 반반씩 예를 들면 수집하면 좋겠죠. 뭐 내가 있는 곳이 서울이고 그 다음에 불성실나 결직질 감안해서 최소 300불을 수거한다. 보통 교수님들마다 다르지만 200불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200불을 채우기 위해서 최소 300불을 수거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시면 되고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막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성실한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하시는 거고, 연구 도구는 아동학대 학교정 비행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각 척도별 문항 10개 내외,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척도가 출처가 있어야 될 테고, 누가 번역하고 어떻게 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요인 구조가 명확해야 될 거고, 뭐 좋은 척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론적 예를 들면, 이론이 예를 들면 탄탄하게, 예를 들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리커트 척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쓴 거, 점수 해석은 어떻게 할 거고, 역코딩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균을 구해서,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선행 연구에서 있으면 좋을 테고, 내 연구에서 타당도 신뢰도 어떻게 할 거고, 요 내용을 나중에 실제로 쓴다라는 거예요. 내 연구에. 그래서 미리, 내가 빼먹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앉은 자리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충분히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바로바로 예를 들면 연구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예를 들면 연구를 구성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연구 절차는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뭐 학급 대상으로 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설문지는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걷고, 그 다음에 IRB는 언제쯤 해야 될 거고, 뭐 연구 기간 어떻게 될 거고, 그런 거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IRB 안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IRB 미리미리 챙겨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IRB 들어가서 몇 달씩 걸리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자, 분석 방법은 받아오면은 불성실 응답하고 결직지 응답 제거하고 결직지 제거하고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갖고 왔으면 데이터를 생성했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사상도하고 신뢰도를 검증해서 문항이 탈락 안 하면 좋은데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평균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연구 도구에 대한 기술 통계를 구할 수 있고, 요 기술 통계를 구할 때는 상관도 같이 구해 주시기를 권장이 아니라 무조건 하세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해야죠. 가설 검증은 여기는 남녀 간의 차이와 그 다음에 관계 분석이니까 t-테스트와 회귀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매개 효과 검증은 요즘에 많이 쓰는 헤이즈의 방법, SPSS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하고요. 오히려 더 훨씬 쉬워요. 베르렌 캐니는 내가 뭐 이렇게 수동으로 해가지고 뭐 정해가지고 여러 번, 두 번, 세 번 예를 들면 분석을 돌려야 되는데 헤이즈는 한 번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의 인구, 사역적 배경, 기술 통계 결과 요거를 먼저 해주고 연구 도구의 기술 통계 분석은 여기서는 타당도 먼저 했는데 여기서는 연구 대상을 먼저 얘기했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도구에 대해서 기술 통계도 하고 타당도, 신뢰도가 결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방법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요 부분, 요 두 개는 연구 방법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술지와 학교 학과를 예를 들면 스타일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검증하는 거죠. 남녀 차이 남자애들이 훨씬 예를 들면 심각하더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해 놓는 거고 매개효과 경증 예를 들면 부분 매개 예를 들면 또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왜 부분 매개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 아마 완전 매개 아마 죄송합니다. 완전 매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매개 맞죠? 저도 착각했습니다. 예, 완전 매개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 변수의 도입으로 인해서, 유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부분 매개가 당연하겠죠? 부분 매개를 예상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연구 결과 기술하는 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 요약을 하는 거죠. 결론에서는 연구 요약, 이론적, 실무적 함의, 실천적 함의,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어떠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뭐 하세요? 이러이러한 한계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하세요. 예를 들어 세 번째 한계는 뭐였고 뭐 후속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해서 한꺼번에 보통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로 한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리해 놨는데 보통은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한계를 얘기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바로바로 나오는 형태를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요약,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관계를 탐색하고 연구를 수행했고, 보통 연구 요약 부분에서는, 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맨 처음에 써주시고, 그 다음 연구 방법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어떠했다. 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연구 결과 뭐 이러이러한 것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 거 실제로 연구 결과 나온 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 실천적 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성찰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뭐 비의 뭐 변수 간의 뭐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실천적 하면은 뭐예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적극적 개혁이 노력이 가족에 대한 뭐 개입이 뭐 필요하다고 뭐 하고 뭐 예를 들면
비행을 줄이기 위해 뭐 학교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고 학교 적응에 뭐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입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실천자감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서울만 했어요.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만 했네요. 중고등학생은 못 했네요. 그 다음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제가 인과관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설명 가능성의 배제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사회과학 모든이라고 하면 모든이라고 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과학이라는 건 다른 설명 가능성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그렇지 못하고 뭐 아동 개인적 요소에 지금 보면 다 아이동 개인적 요소죠. 부모적인 요소나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모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게 멈춰서요. 네. 자, 그래서 연구모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몇 개 쓸 거는 있죠? 연구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체은 나중에 못 써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테고, 최소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 부분에서는, 그럼 아이들이 도입,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쓸만은 있으니까, 그러면 미니멈은 확보가 됐으니까 연구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결론. 결과는 뭐 어차피 뻔해요. 근데 결론, 사실 이게 사실은 결론 쓰기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훈련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도 보면 지금 연구 방법 같은 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연구 방법에 뭐 쓰지라는 걱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조식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선행 연구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